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 예제와 함께 머신러닝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주라고 합니다. 민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텐서플로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머신러닝 디버깅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훈련시킨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알고리즘 로직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 디버깅이 쉽지 않습니다. 디버깅 시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우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데이터에서 피처를 어떻게 뽑았는지, 알고리즘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러닝 레이트와 에포크, 배치 사이즈, 그리고 기타 하이퍼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고 모델은 사용된 데이터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에 바로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정확도에 대해 수학적 해석이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디버깅 결과를 확인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버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손글씨 예제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생각보다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다 의심해 봐야겠죠. 멘붕이 오지만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조금이라도 죄송합니다. 우선은 조금이라도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시간은 처음엔 오래 걸리지만 경험이 쌓이고 감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쌓은 경험과 익힌 감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해결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경험과 감에 의해 아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문제의 전문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문제 해결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해결을 반복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감이 생깁니다. 그럼 이 경험과 감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 해결법을 휴리스틱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문제 해결법에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많이 해봐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면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을 많이 했을 때 자주 사용되는 감을 미리 안 상태에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해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4가지의 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구현, 모델, 데이터에 의한 감입니다. 네,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 않아도 이 4가지의 감을 알 수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는 문제가 알려주는 힌트를 활용합니다.
힌트란 문제에서 말해주는 비정상적인 특징으로 4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로스 값의 그래프, 정확도 그래프, 콘솔에 찍히는 에러 메시지 3가지 힌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겠죠.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힌트를 찾습니다. 이 힌트를 보고 연관된 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트가 데이터에 대한 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힌트와 연관된 데이터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크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체크 포인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힌트를 활용한 문제 해결법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면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 예제에서 체크 포인트를 여러 가지 예제로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알고리즘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로스 펑션의 종류, 그리고 모델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오버피팅이 됐는지 아닌지 모델 아키텍처, 구현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러닝 레이트의 값, 그리고 훈련을 너무 조금만 시킨 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 데이터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한 것.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이거 체크 포인트들이 양이 많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3가지 감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구현, 모델, 알고리즘이 각각 한 축이 돼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4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체크포인트를 선정할 때도 힌트와 연관된 체크포인트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앤드류 응 교수님의 머신러닝 디버깅 다이어그램에 이 접근법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닝 에러가 높냐 낮냐, 그리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높냐 낮냐는 힌트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더 큰 모델을 만들 건지 아니면 더 오래 트레이닝 시킬 건지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들 건지는 각 감에 속하는 체크포인트들을 통해서 도출된 해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를 추상화해서 표현한 이론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디버깅 접근법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3가지 단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알려주는 힌트를 관찰하고 이에 맞는 감이 뭔지 생각하고 맞는 체크 포인트를 찾아서 확인해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접근법을 활용하는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코드는 간단한 리니어 모델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tf.variable을 통해서 weight와 bias를 생성하고, 그리고 tf.placeholder를 통해서 xtrain과 ytrain이 피딩될 xy를 생성합니다. 일곱 번째 라인에서 weight에 x를 곱하고 bias를 더한 값을 리니어 모델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리니어 모델의 실제 레이블 값을 빼고 그 결과를 제곱한 것의 합을 로스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로스 값을 최소화시키는 오퍼레이션인 트레인 오퍼레이션을 생성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tf.session을 통해서 새로운 세션 인스턴스를 만들고 session.run이 forloop를 통해서 1000번 실행되면서 모델이 학습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예제 코드는 xtrain이 1, 2, 3, 4 그리고 ytrain이 순서대로 0, -1, -2, -3이니까 weight가 -1, bias가 +1에 가깝게 학습이 된다면 모델이 학습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train과 ytrain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더니 weight, bias, loss에 대해서 모두 나더 넘버가 출력되었습니다. 로스 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int 값이 변경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변경된 후에는 맨 처음 값이 하나만 찍히고 그 후부터는 아무런 값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델 학습이 초반부터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풋이 변경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풋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xtrain이 10배로 늘어났었잖아요. 네. 이 힌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라는 변수가 리니어 모델에 영향을 주고 이 리니어 모델이 또 로스의 계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12번째 라인과 13번째 라인에서 4개의 감 중에 구현과 알고리즘에 대한 감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 구현, 데이터 3가지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힌트와 관련된 데이터 체크 포인트에는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tf.nn.l2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처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체크 포인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의 종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에서 ADAM 옵티마이저로 변환 시에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간단히 xtrain이 10배가 늘어났으니까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훈련을 1000번 시키던 거를 2만 번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체크 포인트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해결법을 원래 예제 코드에 추가할 수 있게 되고 로스 값의 그래프를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감소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어려운 머신러닝 디버깅 문제를 좀 단계별로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 코드는 5개의 레이어가 모두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 모델을 구현한 것입니다. 모델 아키텍처 구현 부분을 좀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스값 그래프와 정확도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왔는데요. 트레이닝 정확도와 테스팅 정확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로스 값이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오버피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은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과적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셋 쪽으로 좀 더 일반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힌트를 통해 모델과 데이터 두 가지의 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체크포인트 중에 드롭아웃을 적용시켰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 모델에서처럼 드롭아웃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텐서플로우의 tf.nn.dropout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예제 코드에서 5개의 레이어에 드롭아웃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다음 모델 체크포인트에서는 L2 정규화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tf.contrib.layers 하위에 L1, L2 레귤러라이저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델 네트워크 크기나 얼리 스타핑 같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표를 통해 데이터가 불충분하진 않은지 트레이닝 데이터가 셔플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를 활용해서 오버피팅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전에 보셨던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예제는 힌트가 명확한 케이스였는데요. 힌트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모델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3가지 정도 방법을 찾아봤었는데요. 먼저 치링 피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링 피처란 라벨과 정확히 일치하는 피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치링 피처 한 가지로만 학습시켜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피처만 가지고 학습시켰을 때 이게 치링 피처이기 때문에 원래 오버피팅 되는 게 정상인데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옵티마이저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피처를 모두 제외시킨 상태에서 치링 피처 한 개로 시작해서 기존 피처들을 다시 하나씩 추가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정확도가 피처가 추가됨에 따라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피처가 너무 많거나
데이터가 너무 적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쪼개기입니다. 네, 트레이닝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서 학습시켜 보는 건데요. 반으로 쪼갰더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아직 최고의 정확도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머신러닝 디버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한 접근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버깅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해주는 툴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텐서보드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의 값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움직이는 영상처럼 만들어진 모델의 구조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tf.contrib.run에서 제공하는 로깅과 모니터 API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 레벨에서 모니터 설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디버그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거지만 TF-DBG라고 실행되고 있는 그래프의 내부 구조와 상태를 CLI 환경에서 관찰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디버깅 툴은 sklearn의 그리드서치 CV라는 건데요. 몇 개의 너가 적당한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지 완전 탐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디버깅을 할 때 문제 힌트를 잘 관찰하고 4가지 중에 맞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맞는 체크포인트로 원인을 확인한다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 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좀 많이 참고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응용하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왜 공부하기 시작하셨죠? 자비스가 멋있어서요. 시간이 어디에 텐서플로우 사용하고 계신지요? 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비밀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밀입니다. 네, 저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머신러닝 쪽 전공하신 건가요? 저는 어, 머신러닝 쪽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머신러닝 공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온라인 강의 몇 개 들었었고요. 블로그 같은 글들 읽고 공식 문서 읽고 네. 제 발표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강의는 어, 제일 좋았던 강의는 유료 강의였어요. 유데미에서 어, 레이지 프로그래머였나? 그걸 그 시리즈 들었습니다. 처음에 개념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